부끄럼 많은 생애를 보냈습니다. 저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실격의 한 구절입니다. 인간실격은 1948년 출간된 이후 많은 사람들에 의해 극찬받고 연구되어 온 책인데요. 오늘은 이 인간실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간실격의 주인공 요조는 어릴 적부터 남들을 도통 이해하지 못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결국 요조는 겉으로 가면을 써 익살꾼인 척 연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익살꾼인 척하는 연기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거쳐 고등학교 때까지도 이어졌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미술을 좋아했던 요조는 아버지 몰래 화실을 다녔는데 화실에서 만난 호리키로부터 술과 담배, 매춘부에 대해 배우고 자익사상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요조는 술과 담배, 매춘부가 항상 경멸스러웠지만 인간에 대한 두려움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었기에 점점 더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는 그녀에게 미약한 사랑을 느끼게 되어 그녀에게 감화되었습니다. 그녀는 요조에게 같이 죽을 것을 제안하였고 요조는 진심이 아니었으나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요조는 그녀와 함께 바다에 뛰어들었으나 그녀는 죽고 요조는 살아남았습니다. 그 즉시 요조는 자살방조죄로 연행되었지만 형의 도움으로 곧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요조는 잡지의 무명 만화가로서 만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살 사건 이후 그는 무작정 집을 나왔고 잡지사에서 일하던 28살의 시즈코의 집에서 그녀와 그녀의 딸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조는 여전히 불안했으며 점점 더 술에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 곳곳의 물건을 팔아치우면서까지 술을 마시던 그는 문틈 사이로 보이는 시즈코와 그녀의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는 문득 자신이 그들의 인생을 망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그날을 끝으로 다시는 아파트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파트를 나와 한 술집의 마담의 집에서 살게 되었는데 그때 작은 담배가게에서 일하는 요시코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무구한 신뢰심에 이끌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와 결혼하게 됩니다. 어쩌면 자신도 인간다워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달콤한 생각을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의 신뢰의 상징이었던 그녀는 한 상인에 의해 무너져 내리고 요조는 다시 절망에 빠졌습니다. 결혼하면서 끊었던 술도 다시 마시며 의존증이 심해지기 시작했고 모르핀에까지 중독되고 맙니다. 이런 그를 안쓰럽게 여긴 것일까요? 그는 지인들에 의해 정신병원으로 옮겨졌고 조용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인간실격은 전체적으로 어두운 분위기를 띱니다. 특히 주인공인 요조의 의존적이며 회피적인 성향이 그러한 분위기를 증폭시켜줍니다. 작가 다자이 오사무는 여러 번의 자살 시도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를 반영하기라도 하듯 요조 또한 불행에 정하기보다는 회피하고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조는 인간과의 단절을 두려워하며 주변인에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고 사랑뿐만 아니라 약물과 술에도 의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요조는 어째서 이러한 성향을 띠게 된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다자이 오사무가 어릴 적 어머니가 아닌 숙모의 손에 길러졌고 이 때문에 유아기에 충족되어야 할 애정에 관한 욕구들이 충족되지 못하여 불안정한 애착이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정서적 불안을 유발하여 성인이 되었을 때까지 영향을 줍니다. 어머니에 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는 형태로 암시되는 교류의 결여는 앞서 이야기한 작가의 유년 시절의 영향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성의 결핍은 이후 요조의 외부 세계에서의 자립을 어렵게 하고 모성애에 대한 집착을 불러왔으며 많은 여성에게 의존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와의 교류 부족입니다. 아이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아버지에 대한 경쟁의식으로 인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과정을 거치며 성장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와의 교류마저 부족했던 다자이의 불안정한 성장 과정은 요조의 유년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요조의 아버지는 매우 바쁜 사람으로 묘사되며 가부장적인 가정환경 탓에 소외감을 느끼며 요조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조차 그들이 얼마나 괴로워하고 또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전혀 짐작하지 못했으며 단지 두려움과 어색함을 견디지 못하여 이미 능숙한 익살꾼이 되어 있었습니다. 즉, 나는 언제부터인가 한마디도 본심을 말하지 않는 아이가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조의 유년기는 인간 불신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의 생각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그것에 대해 공포를 느꼈고 인간의 이중성을 철저히 혐오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타인에 대한 지나치게 예민한 태도와 인간의 삶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나타납니다. 때문에 그는 익살을 가면으로써 자신의 공포를 가렸습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의 결여는 요조가 익살꾼이 된 가장 큰 이유였으며 인간에 대한 불신은 알코올과 약물에 대한 의존으로 이어졌습니다. 인간 실격이 아직까지도 명작으로 평가되는 이유는 사회 속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방인처럼 주변을 맴돌기만 하는 요조의 모습이 현대 사회인들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의 모습과 요조는 다른 점도 있겠지만 대인관계에 대해 어려워하면서 회피하려는 점, 항상 다른 어떤 대상에 의존하며 그 대상으로부터 심리적 안정을 찾으려는 점에 있어 많은 부분이 닮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요조를 인간 실격자로 단정지을 수 있을까요? 분명 요조는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정신병원으로 끌려갔지만 후기에 나오는 마담의 대사를 통해 요조는 진정한 의미의 인간 실격자가 아니라는 다자이의 생각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다자이는 끊임없는 인간과 세상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 독자들에게 인간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